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서부터 공부할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라는 큰 대단원에 있는 내용을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 아래 나오죠. 1차 함수의 뜻 그리고 평행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1차 함수 당연히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함수라는 것은 이제 중1 때 배웠고 1학년 과정에서 1차 함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1차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킨대요. 평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동이라는 말도 옮기는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성질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와서 바로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이제 1차 함수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새롭다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문자와식 파트에서도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1차식 공부하셨죠? 그래서 1차 방정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차 함수, 함수인데 뭔가가 차수가 1인가 보다. 이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들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요. 함수 y는 fx에서, 요거 조금 여러분들 애매하다면 일단 여기서부터 보셔도 됩니다.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y는 ax 플러스 b, 즉 y에 대한 식에서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될 때, 즉 x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a가 없어지면 안 돼요. a가 0이면 없어져서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 겁니다. 결국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는 이 함수를 y가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y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2x 더하기 3 뭐 이런 게 1차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되는 거 하나만 더 가볼까요? y는 3x, 요것도 1차 함수입니다. 우변이 1차식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 앞에 x의 차수가 2가 된다거나 3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또는 x가 이렇게 분모의 형태 있죠. 분모에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y는 몇 x 더하기 몇 또는 몇 x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 요것을 1차 함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개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다음 개념은 평행이동입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 여러분들 화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몸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코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만큼 선생님의 왼쪽 어깨도 똑같이 왔죠. 맞죠? 오른쪽 어깨도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이것이 평행이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결론은 이렇게 돼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래요. 요 식에서 둘의 차이를 봤더니 y는 ax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세 번째까지 쭉 읽어볼게요. 평행이동에도 그래프의 모양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쪽에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y는 2분의 1x가 있습니다. y는 2분의 1x. 그리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비례 함수잖아요. 요 위에 거는 정비례 함수. 어떻게 배웠었냐면 원점을 지났죠. 그리고 예를 들어 x가 2면 y는 얼마죠? x가 2면 2분의 2니까 y는 1이었어요. 결국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바로 x가 0일 때 0이고 x가 2일 때 y가 1인 두 점만 알면 우리가 둘을 연결하면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x가 0이면 y가 0이 아니죠. 0이면 이렇게는 없어지는데 y는 1이 돼요. x가 0일 때 y가 1, 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가 예를 들어서 2잖아요. 그러면 2분의 2는 약분돼서 1 되고 1 더하기 1이니까 y가 2가 되죠. x가 2일 때 y가 2가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을 또 지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직선이니까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을 봤더니 하얀색과 주황색의 차이점을 봤더니 하얀색에서 주황색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라는 건 뭐냐면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주황색이 되는데 우리가 하얀색이 주황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또는 뭐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위아래로 옮겼다라고 바라보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평행 이동한 정도는 하얀색에서 주황색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올라왔죠? 지금 보니까 한 칸씩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다 한 칸씩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요 1만큼 이동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이 둘의 차이인 뒤에 붙은 상수항 결국 요 둘의 차이점은 뒤에 플러스 1 상수가 붙었는데 그것이 바로 Y축으로의 평행 이동한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0에서 1로 1만큼 올라왔고 1에서 2로 1만큼 올라왔잖아요. 모든 점의 Y좌표가 다 1씩 아래에 있는 하얀색보다 주황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의 모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하면 그 모양 그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뭐 기울기 이런 걸 이제 배우면 자세하겠지만 지금은 경사가 달라졌어.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경사가 달라지면 안 되고 경사는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정비례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정비례 그래프가 뭐였냐면 y는 ax의 그래프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라는 걸 지금 1차 함수를 배우면서 이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 만약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데 그죠?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인데 a가 0보다 크니까 y축으로 플러스 값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러한 모양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a는 0보다 큰데 b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a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인데 요 모양인데 그죠? 요런 모양인데 원래는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y는 ax가 그죠? 근데 그것을 y축으로 0보다 작게 옮겼다는 얘기는 위아래,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으로 옮겼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살펴보면 a가 음수란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모양이에요. 즉 y는 ax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것을 b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텐데 그 b가 양수란 얘기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그려본다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모양이었는데
y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b가 음수라는 얘기는 결국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a, b의 부호만 가지고서도 1, 2, 3 지납니다. 1, 3, 4 지납니다. 1, 2, 4 지납니다. 2, 3, 4, 4분면을 지납니다. 라고 구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 평행 이동을 여러분들께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b가 양수이면 위로, b가 음수이면 아래로 옮긴 거겠구나.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오른쪽 아래로 가고가 결정되는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다음 시간에 x절편이라던가 y절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 정리가 되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1차 함수의 뜻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1차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옆에 써본다면 1차 함수는 y는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x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니까 x에 곱해진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물론 b는 0이어도 상관없다. 즉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어도 되겠죠. 자, 이런 모양 찾아보면 y는 마이너스 x, 즉 ax에서 a가 마이너스 1인 형태고 b는 0인 형태니까 1차 함수 맞아요. 한마디로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x제곱, 차수가 1이고 차수가 2니까 큰 쪽을 읽어주면 이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2차 함수가 되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안 된다. 자, 디귿 가보겠습니다. y는 3. y는 3? x가 아예 없네. 그러니까 y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2학년 과정 뒤쪽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1차처럼 보여요. 뭐 지수가 2인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양변을 x로 나눠서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y는 x분의 10입니다. 요것은 1차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 배웠죠? 그렇죠. 반비례 함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리을은 1차 함수 아닙니다. 자,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 보면 우변을 분배법칙 써보면 뭐가 돼요? 2분의 1x 빼기 2분의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니까 1차 함수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비읍 보겠습니다. 비읍 보면은 1차 뭡니까? 식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가 되려면 등호가 있어서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될 테고, 그죠? 그리고 y는으로 표현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되는데 등호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좌우변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은 1차 함수 안 된다. 결국 기역과 미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y는 ax 더하기 6의 2 마이너스 x. 어이구, a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건, 구하라는 건 1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 y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라라는 말의 의미는 y는으로 했을 때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지 1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에요?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x의 개수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게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에 맞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요건 지금 x에 대해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왜? 여기도 x가 있거든요. 우변이. 그죠? 그러니까 일단 괄호를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ax 플러스 12 빼기 6x죠. 분배법칙 썼고요. 자, x에 대해서 묶어보면 ax 빼기 6x니까 a 빼기 6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ax 빼기 6x 그 뒤에 플러스 12가 있어요. 까지 갈 수 있죠. 이제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지 1차 함수가 되니까 결국 a 빼기 6이 0이 아니란 이야기는 a가 뭐가 아니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6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돼야지 바로 1차 함수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이제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3번 문제는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로 이 문제는 굳이 1차 함수라는 걸 모르더라도 중학교 예를 들어 1학년 때도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그죠? 자, y는 fx에서 fx가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1이에요. F3 따로 구해볼까요? F3 뭐예요? x에 3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x에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 그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해보면요.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F3의 값은 마이너스 4구나. 자, 이 뒤에 있는 3F-2라는 건 F-2의 값을 3배하라는 얘기니까 F-2만 따로 우리가 구해보면 X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게 플러스 3분의 4죠? 3분의 4 빼기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예요. 살짝 빠르게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F3이 마이너스 4고요. 더하기 3배에 곱하기 F-2 얼마였죠? 요 아래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구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약분되면 결국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건 꼭 1차 함수다 몇 차 함수다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함수값 구하는 건 그대로 x에 대입해서 y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4번 문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문제는 사실 문제 이게 칠판 지우면서 막 답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y축의 방향으로 괄호 안의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했는데 y는 마이너스 2x를 갖다가 y축으로 이만큼 그러면 뒤에 그냥 그만큼만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4만큼 그랬으니까 이 뒤에다가 그대로 4를 붙여주시면 돼요. 단 부호는 플러스 4니까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도 한번 가볼까요? 예, 금방 나오죠. 자,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러면 이 뒤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5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y는 2분의 1x의 그래프를 7만큼이니까 2분의 1x 뒤에다가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조금 여기서 이제 응용시켜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을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 이렇게 나와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y축으로 이만큼이면 뒤에 그대로 그것만 붙여주시면 답이에요. 어렵지 않겠죠. y에 대해서 정리된 식에서 마지막에 상수항 부분에다가 평행 이동한 만큼만 붙여주시면 바로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뭐 정비례 완비례 그래프 우리가 공부해 왔으니까요. 그래프 그려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xy를 막 찍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y는 2x의 그래프를 이용하래요. 그죠? 그 y는 2x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2x 플러스 3을 그리라는 얘기는 직접 하나하나 수를 대입해서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라는 얘기죠.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3 사이의 관계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y는 2x의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y축으로 3만큼이라는 얘기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y축으로 3 모든 점을 위로 3칸 위로 3칸 원점이었으니까 3칸 그 다음에 또 요 점이 만나는 점이니까 3칸 하나 둘 3칸 올라가서 요렇게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요렇게 여기까지 다 오도록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고 이게 1번 그래프고요. 자, 그럼 2번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만들면 되느냐? y는 2x의 그래프를 이번에 무슨 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라. 즉 3칸
내려가게 그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y는 2x의 그래프에서 아래로 3칸이니까 예를 들어 요 점이 하나, 둘, 3칸 내려오고 또 요 점도 하나, 둘, 3칸 내려오고 요 점도 하나, 둘, 3칸 내려와서 그려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란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 편하게 보이죠. 사실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1차 함수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언제나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확인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부한 내용 오늘 뭐 했습니까? 1차 함수의 뜻서부터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평행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 조금 높여서 우리가 실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식이 나와 있고 1차 함수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식으로 고쳐서 1차 함수인 것이라는 얘기는 y는 했을 때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니 아니니? 그걸 찾아보래요. 그럼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전체 쪽수가 310쪽인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을 때 걸리는 날수. 내가 너무 책이 재밌어. 하루에 310쪽을 다 읽으면 하루 만에 읽었다는 얘기고 하루에 31쪽 읽으면 310이 되기 위해선 열흘이 걸리네요. 아, 결국 y는 걸리는 날수는 전체 쪽수를 갖다가 하루에 읽는 쪽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y는 x분의 310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가 아니죠? 우리가 뭐라 불렀죠? 반비례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2번.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 제곱.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 나오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3.14라고 생각해보면 몇 x 제곱의 형태니까 어쨌든 이건 2차가 되죠. 그래서 2차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3번. 800원짜리 공책 X건과 Y원짜리 연필 5개의 총 가격이 3,000원이래요. 일단 식으로 써보면 800원짜리 X건과 Y원짜리 5개니까 5Y 이걸 더해서 3,000이 된다 이 얘기니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항해 보면 5Y는 마이너스 800X 더하기 3,000이 될 테고 여기서 5로 양변을 나눠보면 Y는 뭐가 됩니까? 5분의 마이너스 800이니까 마이너스 160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00 나누기 5니까 600이 될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크죠? 하지만 1차 함수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요 아래쪽으로 와서 4번 여기다 써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속력이 x이고 시간이 y입니다. 거리 200. 아,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1차 함수 아닙니다. x가 분모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답 1차 함수인 것 뭐 나왔죠? 위에서 바로 3번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5번 남았는데요. 5번 보면 소금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문자화식에서 했었죠? 소금의 양, 바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였죠? 이렇게 해보면 한마디로 100분의 150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1.5죠. 1.5x, y는 몇 x의 형태? 1차 함수다. 아, 답은 3번과 몇 번이다? 자, 답을 여기다 써볼까요? 3번과 5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에서 풀었던 확인 문제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걸리진 않아요. 다들 잘합니다. 자, 1차 함수 fx가 몇 x 더하기 3이래요. a 당연히 구해야 될 거예요. a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여기 주어져 있죠. 자, f1이 5다. f1이 5다. 여기에서요. f1이라는 것은 x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x자리에 1을 써보면 1a 더하기 3, 즉 a 더하기 3인데 그 f1이 뭐라고요? 지금 5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3 이항해 주면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b 따로 구해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a가 2인 걸 구했으니까 우리는 fx를 완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fx라는 게 뭐냐? 2x 더하기 3이란 얘기구나. 이제 a 자리에 2를 대입해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래요? fb가 13이래요. fb가 13? fb
FB, X에 B 들어왔네. X에 B 써보면 2B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게 뭐래요? FB가? 그렇죠. 13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써본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봤더니 B에 대한 방정식이고 B 구할 수 있죠. 자, 2B가 얼마예요? 3 이항에서 10이 되니까 B의 값은 5겠구나. 이렇게 AB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 마지막 A 플러스 B의 값은 2 플러스 5니까 답은 뭐가 된다? 7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여기까지는 좀 편안했고 이제부터 조금 1차 함수 다음 문제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1차 함수 y는 3x 빼기 4의 그래프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래요. 그러면 y는 3x 빼기 4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y축으로 p만큼이면 뒤에 p를 그대로 더해주면 끝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알았죠? 원래 어떤 1차 함수식이 있고 그것을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그것만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동했더니 2,-3을 지난대요. 우린 지나는 점은 뭐에서 성립?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y에 마이너스 3, x에 2를 대입해보면 3, 6, 6 빼기 4 플러스 p가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겠고 여기서 p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이항해본다면 마이너스 p는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죠. 1차 함수 y는 5분의 2x-k의 그래프가 있대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했으니까 똑같죠. y는 5분의 2x-k의 그래프 이 상태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이 뒤에 그냥 마이너스 3만 붙여주시면 끝난다고요. 됐죠? 그렇게 이동시켰더니 5,-1을 지난다. 뭐죠? 그쵸, 대입한다. 좀 전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따라서 5,-1을 이제 대입해보면 y에 마이너스 2, x에 5 넣으면 5분의 5 약분돼서 2 남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k 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항에 보면 k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필수예제 4번의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응용 문제 남았죠. 응용하고 고난도가 남았는데 이 응용 5번은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아마 중학교 지금 1학년 친구들이라면은 함수값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요건 모르더라도 일단 이거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 딱 보는 순간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자, 답 얘기해 볼까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기울기 문제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1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구하는데 함수값 다 대입해서 값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하고 바로 구할 수 있죠. 눈으로 쳐다보고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있네. x 앞에 개수가 이거의 값이야? 왜요?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기울기라는 파트에서 하셨죠? 일단은 우리가 차례대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는 뭐 요거 요렇게 바뀌니까 분모는 2인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분자 따로따로 구해볼 텐데 자, f-2는 f-2 x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 플러스 1이 돼서 3분의 7이 됩니다. f-2는 구했고요. 자, 그 다음 f-4도 가보겠습니다. f-4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4 넣은 거죠. 자, 그럼 이게 3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f-4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2 덧셈으로 고치면서 바뀌니까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분자 f-2가 3분의 7이고 빼기 f-4가 3분의 11입니다. 그럼 분자가 얼마냐면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맞나요? 즉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나누기 2란 얘기고 곱하기로 치면 역수 취해서 우리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요렇게 둘은 약분돼서 결국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와, 선생님 예언과 같아요. 아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네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그냥 대입해서 이 복잡한 분수식 계산해서 아무튼 분수로 나온 것들 막 계산해서 답내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는 뒤에서 공부해 보시면 기울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다다음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요.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고난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3번하고 4번 있었잖아요. 그죠? 평행이동에 관련된 그것과 문제 수준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1참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3을 지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이건 안 지나나 봐요.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려면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지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그 값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y축으로 b만큼이니까 그대로 뒤에 그렇죠. 플러스 b를 붙여주면 끝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게 누구를 지나면 돼요? 이동했더니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대입해서 성립한다. 같은 유형 오늘 세 번째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학교 시험에도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y에 마이너스 3, x에 2 대입해보면 2분의 2 약분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b 남아있죠. 자, 이항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3 둘은 없어질 테고 여기서 b의 값은 누가 된다? 5가 된다. 결국 답이 b는 5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선생님이 잡은 미지수니까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야 된다라고 5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마무리가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 추천 문제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선생님의 추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우면서 천천히 지우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다 못 읽었죠?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참수 y는 a의 x 빼기 b의 그래프가 1, 2, 3, 4분면을 지난대요. 됐죠? 제 1, 2, 3, 4분면을 지날 때 1참수 y는 abx 더하기 a 빼기 b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와우. 자, 어떤 그래프가 1, 2, 3, 4분면을 지나요? 1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1, 4분면은 여기고 2, 4분면은 여기고 3, 4분면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지나고 싶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모양이어서는 지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지나면 2, 3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1, 2 지나고 뭐 여기 지나면 2밖에 안 지나니까 1, 2, 3을 동시에 지나게 하는 건 어떨 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오른쪽 위로 가면서 이렇게 생겨도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그 이렇게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y는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에서 일단 세모 네모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 위로 가려면 x의 개수가 뭐여야 됐죠? 양수이어야 했어요. 맞죠? 요거 없이 보면 그죠? 정비례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커야 x의 개수가 0보다 커야 오른쪽 위로 갔고 원래 그러면 플러스 몇 x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죠? 원점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근데 이걸 위로 끌어올린 모양이네.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결국 이 네모의 값도 뭐여야 돼요?
플러스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x 앞의 개수도 플러스고 뒤에 붙은 상수도 플러스여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그냥 이런 모양이 아니니까 일단 전개를 해보면 y는 ax 마이너스 ab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러면 x 앞에 있는 a가 양수여야 하는구나. 즉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자, 뒤에 붙은 상수가 양수여야 된대요. 마이너스 ab가 양수여야 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여러분들 부등식 공부하셨죠? ab는 음수가 될 테고, a가 양수인데 양수에다 뭐를 곱해야 음수가 돼요? 음수를 곱해야 되겠죠. a, b의 부호가 서로 a는 양수, b는 음수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1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 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의 개수가 이번엔 ab예요. 자, ab의 부호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부호, ab의 곱은 이미 음수인 걸 구해놨었고, 자, y축으로 이만큼 평이 이동했죠? a 빼기 b의 부호는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볼까요? a가 양수예요. 빼기 b가 음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바뀌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0보다 크죠. 아, 그러니 우리가 기호의 형태로 써본다면 x 앞에가 음수래요. 마이너스 몇 x,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상수는 플러스 몇이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x 앞의 개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근데 y축으로 플러스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축, y축 이렇게 놨을 때 원래 오른쪽 아래로 가는 원점 지나는 녀석을 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은 1, 2, 4 사분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1, 2, 4 사분면이라고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고난도 문제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도 살짝 땀이 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한 단계씩 밟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꼭 풀 수 있도록 다시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본다면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1차 함수입니다. 하지만 y는 x분의 1 빼기 x가 분모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1차식이 아니니까 1차 함수가 아니다. 자,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a, b가 둘 다 상수이고 a가 0이 아니면 ax 플러스 b 등식이 아니네요. 그냥 우리는 1차식이라 불렀고요. 자, 는 0까지 있으면 이제 미지수 x가 있을 테니까 1차 방정식, 그리고 변수가 x, y 두 개가 되니까 y는 x에 대한 1차 함수가 된다라는 1, 2, 3번을 잘 구분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요거는 선생님이 네 가지를 화면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를 실제로 그려보시면서 반드시 지나는 사분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